네,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프로입니다.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.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0.7%가 하락을 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죠. 매출이 171조 원,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급 숫자입니다.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하고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이 나와준 건데요. 여기다 오늘 밤 이 미국의 FOMC가 있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동결을 택했고,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 채 약보합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.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,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전자 화이팅,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책임을 언급했는데요. 이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이 전체 회의에 직접 나와서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이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을 했는데, 그동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한테만 쏠려있던 이 레버리지 자금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져왔던 거고, 정부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건데, 사실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물론 지금이라도 이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내일부터 실제로 이 예탁금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요. 지금 1,000만원대인 이 기본 예탁금이 3,000만원으로 오르고, 그것도 이 현금으로만 인정이 되니까 그동안 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쉽게 들어온 자금이 풀릴 텐데, 이게 중요해요.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? 지금 삼성전자처럼 실적은 역대급인데 그 실적만큼 지금 수급을 못 받아서 외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던 우리 삼성전자한테 쏠리게 되면서, 그럼 우리에겐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. 여기다 오늘 나온 이 실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매출이 171조 원,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에요. 분기 기준으로 이 정도 숫자 나온 적 없었어요. 그럼 오늘 코스피가 6,80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한 건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고, 오늘 밤에 이 미국에서 FOMC가 있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3.5%에서 3.75% 구간으로 5회 연속으로 동결을 택했습니다. 이거 자체는 시장이 다 예상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었는데, 같은 시점에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. 그동안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안심하고 있었던 이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나온 거고,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변수인데 이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좋은 숫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주주분들이 보셔야 할 게 있어요. 지금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30%가 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지나오고 있는데, 이런 장에서 로우볼,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이 ETF들이 오히려 조용히 수익을 쌓아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지금 시장 전체가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안전한 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오늘 삼성전자처럼 실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 회사는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장에서 오히려 그 돈이 다시 몰릴 수 있는 자리란 뜻이고요.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 하락은 FOMC 이후 재점화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나온 거고, 다만 이 정부도 레버리지 쏠림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일부터 규제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.
내일부터 이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늘 발표된 이 실적, 뒤늦게라도 반드시 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던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담아야 된다는 거고, 사실 던지실 거면 진작에 이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던지기는 솔직히 손해도 너무 크시잖아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던, 아니면 수익으로라도 빨리 가져가고 싶으시면 지금 이런 저점 자리에서 분할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평단가를 좀 낮춰 두셔야 손절이든 수익이든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당장 오늘부터 같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 대응하는 사람과, 아니면 계속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음 주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웃고 계신 사람은 누가 될까요?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주식시장에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오전장이라고.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아침마다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호도 드리고 대응법도 알려드렸었는데, 그런데 이 오전 방송 한 번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걸 눈으로 좀 지켜봐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저희 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일 거예요. 이 주가가 아침에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,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. 제가 위에 개인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. 010-3436-7531.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간단하게 삼성,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침마다 외인과 기관의 동향, 우리가 잡아야 할 이 실시간 대응점, 꼭 봐야 하는 해외 팩트체크, 사인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방송을 놓쳐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 없게 저희가 직접 챙겨드릴 거고요.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. 정확히 이 메이저 그룹들의 동향, 대응점, 해외 토픽 사인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손실은 줄이고 이 수익은 지키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저희 팀이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.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는데, 이게 정보가 없어서 손해보시는 사람보다 정보를 이미 다 갖고 있는데 혼자서 판단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보시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.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일은 사실 아니죠. 아무리 이 좋은 근거를 알고 있어도 막상 실전에서 내 돈이 걸리면 이 판단이 흔들리는 게 사람이거든요. 오를 것 같은 이 확신이 있어도 막상 살려고 하면 지금 사도 되나 하고 망설여지고, 반대로 물려 계실 때는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르겠지 하면서 손절해야 될 그 타이밍도 계속 미루게 돼요. 이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돈이 걸려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.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는데요. 그 근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순간에 판단을 못 내려서 좋은 자리를 그냥 흘려보냈던 적도 많았고, 반대로 손절해야 할 때 못하고 버티다가 손실을 더 키운 적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판단을 여러분 대신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거는 이미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근거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. 저는 그 사이의 간격을 메워드리려는 거고, 여러분이 저처럼 이 좋은 자리를 흘려보내거나 타이밍을 놓치시는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챙겨왔으니까요.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-3436-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